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특검법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여야의 첨예한 지금 대립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른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이제 두 가지 특검법을 이제 쌍특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2월 28일 날 본회의 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강행 처리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돼 있는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특검법에 관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을 국회를 통과를 시킨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다. 이제 그래서 그게 대통령한테 이 법을 공표해달라 넘어오면은 대통령이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 제53조 2항에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그걸 헌법 용어로는 제의 요구라고 합니다. 다시 논의해 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이 법을 수용하여 공표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 라는 것이 제의 요구권, 사실상 비토,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은 이번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아니라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그것이 다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재의결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야당 강행 처리로 통과됐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 특검법이 통과의 법률로 확정이 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만 놓고 보면 재의결 통과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공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뭐 하위 의원 평가 하위 10%, 의원 평가 하위 20%, 뭐 거기에 감점을 주고 이제 지금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역 중에서는 아, 내가 공천 받는 것은 이미 틀렸구나,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공천에서 탈락되는 의원들이 20, 30명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역 중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안 나와버리거나 혹은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1명이고 시대전환,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명, 그 다음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이 2명. 그래서 여권표로 분류할 수 있는 표가 모두 다 114표인데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막 모으려고 해도 그걸 저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15표만 반란표가 나오면 민주당 쪽에서 3분의 2 이상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다. 이제 이겁니다. 아무튼 쉽게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공천을 할 때
반드시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생기는데 그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재의결에 관한 이 규정도 우리 헌법 같은 제53조에 돼 있는데요. 아니 글쎄 여기에 시기를 못 박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이.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이게 보름 뒤에 해도 재의결, 한 달 뒤에 해도 재의결, 뭐 일주일 만에 해도 재의결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민주당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70번 가까이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회에서 재의결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2003년 12월 달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그때도 특검법이었습니다. 뭐 최도술, 이광재, 뭐 양길승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하자 이제 그런 법이었는데 이게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200표가 넘는 찬성으로 이게 다시 재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이 된 그런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특검법이고 이번에도 12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특검법이고 왜냐하면 이 특검법의 향방에 따라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미 우리 손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그걸 수용을 하든 관계없이 그 쟁점을 계속 끌고 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특검법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국회에서 재의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이전부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고 때이른 레임덕 얘기가 또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여당 쪽에서 봤을 때 총선 판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인데요. 이건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천 탈락자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우리 헌법에는 재의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시한이 전혀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손에 지금 꽃놀이패가 쥐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 그 법이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별의별 것을 다 들고 나올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들고 나올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들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그 전시 기획사가 협찬을 누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들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학력 위조 의혹 그 관련된 것도 또 그거 들고 나올 거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것으로 내년 4월 10일까지 매일같이 특검이 하루에 한 건씩 뭔가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거나 말거나 그거 관계없이 일단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